네, 이번 시간에는 본인 남자 사주에서 남자 사주 남자 사주에서 배우자 여자를 보는 법.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 사주를 와서 상담을 하실 때 제 배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이냐? 뭐 직업도 있을 테고, 직업도 있고, 그 다음에 외모도 있고, 그 다음에 학력도 있을 테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남자 본인의 사주를 놓고 판단하는 그러한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도 결혼 시점에서 왜 이 여자가 어떤 동기로 결혼했나? 어떤 동기로 결혼했나?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게 명리학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걸 봐주면 신점 아니냐, 이렇게 봐주면 신점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이 명리의 간지 체계가 그런 것을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 사주에서 어떻게 하면 그 배우자의 상황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을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봄입니다. 봄에 이제 을목이 모두 성장이 마쳤어요. 성장이 맞춰가지고 제가 봄에는 꽃을 피우고, 나무가 성장해서 꽃을 피우면 열매를 맺고, 수기가 필요하고, 이렇게 쭉 이런 기본적인 틀을 늘 염두에 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목이 다 컸습니다. 자, 목이 다 컸고 열매까지 잘 맺었어요. 열매 맺어 있습니다. 아주 좋죠. 아, 좋구나. 그러면은 최소한 이분은 사회적 능력이 뛰어나다. 이게 이제 이분이 이제 딱 보고, 아, 사주가 좋구나, 이렇게 이 그림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분에서 이제 부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무토. 을목은 토가 제죠. 토가. 무토. 여기도 무토. 여기도 무토. 무토. 자, 이 부인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봄에 겁재와 같이 있어요. 겁재. 즉 나는 을목인데 겁재와 같이 있다. 그래서 가능성은 이토, 무토하고 이토 있는데, 이토는 늦게 금묘 화실상 늦게 볼 수 있는 재요. 아니면 아버지였을 수 있고, 아버지. 아니면 여기로 아버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건 직업을 유추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혹시, 그러니까 이 두 재 중에 하나가 내 부인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일이 직장이냐, 사업이냐, 이걸 딱 물어봤어요. 이건 뭐예요? 아버지가, 토가 식신을 쓰죠? 금을 씁니다. 금을. 식신. 사업이 사업. 아버지가 사업을 하신대요. 그러면은 이게 부인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쪽에서 사업을 하신다. 이것은 문 밖에
개인적인 공간이죠. 이게 금묘하시를 또 배운 분 있지만 개인적 공간. 그래서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부인의 상이 잡혀 있어요. 아, 진토가 부인이구나. 이렇게 잡았죠. 이제 이렇게 부인을 잡아놓고, 그럼 이제 이 여자분은 이 중에, 진 중에 을목을 키우고 있어요. 을목을. 거기에 수기가 있어요. 수기가, 개수가. 자, 이 사주에서 지금 수가 부족해요. 수가. 그죠? 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은 수를 갖고 나무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 햇빛도 있어요. 봄에 제가 항상 그랬죠.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무가 성장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항상 이렇게 이걸 전제를 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을목을 키운다는 건 뭐예요? 나와 비견이니까 남자를 만날 수 있다. 이런 표현도 되지만 직장 생활한다. 관을 키워. 이 귀한 수기로, 초봄에 귀한 수기로 목을 키워서 끝내는 병화를 키우죠. 그래서 이분은 공부도 잘했다. 봄에 꽃이 피어야 되죠. 공부를 잘했다. 그리고 목을 성장을 시켜. 즉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한다. 이 귀한 수기로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러니까 여자분은 직장 생활하는 분이다. 거기에 이 화기로 열매를, 봄에는 꽃이 피었으니까 이제 열매를 맺으러 가죠. 열매를 잘 맺히고 있다. 그래서 이분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국가급에 있으니까 대기업이나 근무하시는 국가죠. 국가나 대기업. 제가 그랬어요.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공사직이다. 맞다고 하더라고요. 공사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공사직 하는 사람을 이제 만날 것이다. 당신은. 그렇게 상담을 해드렸고, 나중에 이제 이분이 만났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분 상담을 할 때 제가 공사직의 인연이거나 공무원이나 이런 쪽 인연을 한다고 했어요. 나중에 이제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남자 입장에서, 근데 이제 요것도 죠, 이제. 이분이 임진년 가보대운에 임진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계사년에 결혼했어요, 계사. 자, 그러면은 이 임진년에 이 여자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 겁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임진년에. 겁재가 들어와가지고 이 귀한 수기를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수기를. 그래서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비견이 들어와가지고 여자분은 어려움이 겪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분이 이 목들을 다 키워야 되죠. 이 목이 뭐예요? 관이죠, 관. 직장이란 말이에요. 직장. 그러니까 이분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했는데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들어. 임진년이 딱 그때예요. 이 왕성한 수기가 와서 목을 막 키우고 있죠.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이분은. 지치고, 직장생활 지치고. 그래서 이 여자분이 그냥 결혼이나 하자. 그러니까 이분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했는데 너무 지치고 하니까 결혼이나 하자. 그러면 남자의 무엇을 보겠어요? 남자의 이게 좋죠. 즉 봄에 과실을 맺히는 그 능력,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능력이나 직장. 이게 직장도 되죠? 직장. 근데 아버지 쪽이죠. 아버지가 지금 하는 거.
이분의 직장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직장도 대기업이다. 그래서 남편의 능력, 봄날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업체나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이고, 그냥 이분의 직장도 좋아 보이고, 그래서 이분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지치고 힘이 들고 그런 상태였는데 마침 남자의 부친이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직장도 좋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결혼을 결심한 게 돼요. 임진년에. 그런데 임진년에 이제 월운 보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월운. 임진년에 이 남자가 정미년에 지금 해년에 오는 여자와 진미 깨지고 있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새로운 여자가 들어오고 있고 기존의 여자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정임한 목으로 잡히고, 즉 이분의 식상이 잡히고, 여자가 있는 여자가 깨지고, 그래서 그럼 임진년에 여자가 들어오는다. 재가 들어오는 건 확실하죠? 재가 들어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럼 이때 재가 혼란이 돼요. 재가 두 개가니까 이재와 혼란이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여자분하고 헤어졌답니다. 혼란이 되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제 진토가 정미, 무, 신, 기우, 경술, 신해, 무기, 경신, 임자, 개추, 갑인, 을묘, 이렇게 월은 진행됩니다. 그러면은 진토가 여기에서 혼란이 있다가 진토가 죽어가죠? 죽어갑니다. 언제 살아나냐? 인묘, 진, 사, 오. 이때 진토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때 결혼을 했어요. 계산은 5월에 진토가 살아났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월운을 볼 때도 연과 월운의 상황을 쭉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 월운은 좀 힘드니까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결혼 시기도 이제 갑오대운인데, 여기 식신생재 두르죠. 여자가 두르죠. 여기에 갑오대운에 여자가 두릅니다. 이렇게 딱 두르면 이때 결혼하겠습니다. 딱 맞추면 됩니다. 다만 여자가 직업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 주죠. 이 남자는 여자를 뭘 보고 결혼했겠습니까? 여자분은 여자의 식상이죠. 여자의 식상, 얼굴. 제가 그렇죠. 봄에 꽃이 다 피고 열매가 이제 맺기, 조금씩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시기에 열매가 작게 매달리고 있으니 얼마나 이 식상이 아름답겠습니까? 즉, 여자분의 얼굴을 보고 결혼하는 거, 얼굴. 이 학력도 있죠. 학력으로 제가 병화가 경금을 잘 익힌다고 했죠. 이 학력으로 이렇게 포장도 잘 돼 있죠, 얼굴이. 그래서 이 얼굴 예쁜 걸 본 겁니다. 여자의 식상, 예쁜 얼굴, 이분 미인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예쁘다. 그리고 이분하고 결혼하겠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하고 나중에 이제 이분이 찾아와서 이제 왔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공무원이니까 나중에 이제 공사직에 다니더라. 그리고 얼굴 예쁘고 해서 이때 만나서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했던 것이라서 제가 오늘 내 사주에서 배우자 보는 법. 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고 했는데 수기를 갖고 있어요, 이분이. 여기 수기가 최고 지금 필요한 상황.
수기가. 예. 이때 수기가 왔죠. 예. 여자가 자꾸 갖고 왔어요. 여자가 수기를 가지고. 이 수기가 필요한데 대운도 여름이죠. 예. 오대운, 갑오대운. 이때 수기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결혼의 시기까지 잡아주는 거예요. 다만 어떤 배우자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조금 난해한 부분이라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면, 지금 제가 월운까지 보다 보니까 저한테 월운, 대운, 세운 보는 법도 가르쳐 달라고 하시는 분 많아가지고 잠시 제가 언급했지만, 조금 하면 일단 배우자를 찾는 거예요. 배우자. 네, 배우자 찾죠. 첫 번째 배우자를 찾는 거예요. 배우자. 두 번째, 배우자가 어떻게 자리하는지. 예, 자리하는지. 세 번째, 배우자죠. 역할이 어떤가. 이런 거. 네 번째, 그럼 배우자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배우자가 필요한 것. 네. 이런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 내 사주와 배우자 간의 상호 보완 관계. 나와 배우자의 상호 보완 관계. 이런 것들을 면밀히 보고, 그 다음에 만나는 해의 상황. 만나는 해의 상황. 연운이죠. 해의 상황. 이런 것들을 사주를 보면서 하나씩 그림을 보면서 그림을 보듯이 이렇게 유추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봄에 뭐냐? 계절. 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나, 구성.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사주 풀인 겁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상담했던 부분 중에 엊그제 찾아와가지고 제가 상당히 오랜 전에, 임진년이죠? 임진년에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결혼할 것이다. 공무원이고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분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배우자에서 내 사주에서 배우자를 찾는 법을 가르쳐 드려야 되겠구나 생각돼서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설명을 하려고 하니 제약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